날씨도 오늘 추우신데 예. 이렇게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5차 산업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예. 5차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예.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IT 쪽의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우리 조성갑 박사님의 얘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예.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다 해서 예, 아이고, 오늘 모시게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그럼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예. 먼저 IT에 그 종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관계로 그 IT 산업에 예. 들어서게 되셨는지 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 대개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취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취직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모 일간지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뒤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재를 쭉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서 이제 10대 세계 기업에 대해서 했는데 마침 IBM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저를 이제 매료시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자동화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IBM이라는 회사가 인종이나 국적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에 차별 없이 실력만 있으면 계속 승진을 한다. 이런 거가 있었고, 세 번째는 또 매력적인 거가 젊은 사람으로서 토요일 날도 휴무고 또 해외에 가서 교육을 왓슨 연구소를 비롯해서 미네소타 연구소 이런 데 가서 한다. 그래서 그 매료돼 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입사할 적에는 지금 뭐 1980년도니까 IBM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124에다 물어봐서 전화를 해서 그 여의도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리고 가서 시험을 봐서 그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BM에서 이제 계속 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에 공부를 하고 또 우리나라 전산화 작업에 기여를 했죠. 전산화 작업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이제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잖아요. 그게 이제 전자정보고 여러분들 SNS도 잘 쓰는 지금 세대가 됐는데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 이식하는 그런 전자정보 일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해외의 그 유수한 그 기업들을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하는 기업 유치 활동도 하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IBM 입장에서 보면 벌써 30년 전부터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밑작업이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슈퍼컴퓨터를 우리 그 대전 과학연구단지에 설치를 해서 가동하게 해서 지금 일기예보가 잘 맞죠. 그런 작업도 했고 또 이제 나이스라고 해서 종합 그 생활기록부 초중고등학교 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 작업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은행에 지금 온라인으로 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온라인 작업도 컴퓨터가 밑바탕이 되는 엔진이거든요. 뭐 그 작업도 해서 그래서 금융전산화라든가 정보 전자정보 전산화라든가 기업 전산화 이런 부분에 이제 쭉 종사를 해왔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뷰 후에 2년 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제가 책을 2권을 집필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책을 한 700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이제 교과서로 집필을 했고 또 최근 1년 전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라는 책을 또 집필을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입학식도 못하고 졸업식도 못하고 수업도 대면으로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 플랫폼 그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제가 이제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 조성갑 박사님께서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 예, 예. 이런 걸 주장하신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4차 산업도 되질 않았는데 예. 무슨 5차 산업혁명이냐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크라우스 슈밥이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 레보루션 해가지고 주장한 부분인데, 이거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 혁신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서 언제까지 끊고 맺고 시작하고 종말에 있는 게 아니고 선언적인 거고 계속 온고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발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노동력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옷 같은 것도 대중수로 만들어서 입고 뭐 그런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8비트, 16비트 뭐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컴퓨터로 자동화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인공지능을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빅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생산성을 더 상승시키고 또 품질을 고도화하고 또 물류라든가 그 인력이 하는 것을 좀 줄이고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는 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요. 뒤돌아보면 1차 산업혁명을 발전기 전기관을 만들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했어요.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 그걸 활용했어요. 그럼 5차 산업혁명은 뭔가 반드시 할 거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 6G라고 얘기하고 양자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하지 못한 것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드론 이렇게 하지만 그건 통신이 인공위성으로 쏘아주는 그 NPT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포지셔닝, 그 내비게이션이 그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거는 양자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6G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속도가 빨라가지고 지금 양자 컴퓨터로 그걸 활용하면 지금 컴퓨터가 1억 배가 빠른 그런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에 활용하고 있는 이런 여러 생산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우리나라에서 좀 하자. 독일에서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번역해서 왔듯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IT 강국으로서 유엔에서 연속 6년 동안 IT 강국의 위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강국입니다. 이 컴퓨터 작업은 결국 이제 반도체가 밑거름이 되는 건데, 그 대만의 TSMC하고 우리 삼성이 인텔하고 이게 해서 반도체를 세계 이제 3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양자 컴퓨터 또는 6G, 5G도 우리가 먼저 세계 최초로 했거든요. 그래서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 인공위성 기술을 합류해가지고 하면 묻을 것이 없다. 그래야 노벨상도 나오고 국민소득도 지금 3만 불을 좀 넘었습니다. 4만 5만 불도 갈 수 있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그 디지털 대전환으로 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가부터 시작했다는 그 자부심을 5,000년 역사에 뿌리 박아보자.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의 메카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철강,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세계에서 5등 안에 가는 그런 그 제조업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다 우리 같은 제가 말씀드리는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과 그런 선언적인 그런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더 하여튼 밀도 있고 조직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얘기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소프트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에서?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론에 주목하고 자율자동차에 주목하고 또는 우리 그 국방으로 가면 또 이제 우리 미사일 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용적으로는 다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원천인 기술은 우리가 없거든요. 남의 거 쓰거든요. 아시다시피 잘 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뭐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그런 거 얼마든지 맞습니다. 그 제조업으로 가면 SAP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그 외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활용만 하는 것입니다. 드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드론도 중국의 DJI라는 회사하고 미국의 3DR이라는 회사가 100% 그 드론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갖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장이 세계적으로 보면 1조 4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600조 정도 되는 거죠. 식품, 먹거리 다음에 가장 큰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은 무주 선점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빼고 우리가 그 작동할 수 없이 한번 우리가 설치를 하면 이걸 그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산업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우리가 쓸 수밖에 없고 또 매출로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 시장으로 간다면 못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청소년들, 학생들은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와 또는 그 손재주, 그 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그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기반이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이제 사실 매출로 따져 보더라도, 기업으로 따져 보더라도 세계 1위에서 10위 가는 그런 그 회사 중에 6, 7개가 전부 다 그 IT 기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텐센트나 이런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기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 벤처하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기울이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굉장히 밝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정책에 그 디지털 뉴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만,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디지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도 또 뭐 요새 일자리 일감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아무리 자동화 된다 해도 사람이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줄어드는 일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과거에 자동차가 영국에서 먼저 개발됐는데 그 인력거,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인력거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일자리 없어진다고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자동차 산업을.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다 뺏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뉴딜 플러스 5차 산업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그 부분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맡아서 한다면 충분히 생산이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그 핵심이다. 이제 끝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를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세계 이제 G2, G5, G7 이런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많이 듣고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고 또는 디지털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그런 그랜드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는 걸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디지털 대전환을 그 구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6G도 더 밀도 있게 하고 이런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그 반도체입니다. 옛날에는 실리콘 반도체였는데 앞으로는 질소 화합물 반도체, 그 갈륨 나이트라이트라고 이제 그런데 간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열이 덜 나고 또 만드는 것도 이제 8인치 웨이퍼, 뭐 16인치 웨이퍼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질화갈륨 반도체, 간 반도체, 그다음에 6G, 또 하나 말씀드리는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을 세계를 좀 디지털 대전환의 하나의 그 밑거름으로 해서 한다면 우리나라가 그 G2에 또 견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노벨 상도 지금 그 한 명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 화학 물리 쪽에서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에 우리 정보 그 과학 기술이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IT 산업에 참 거부신 우리 조성갑 박사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5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성갑 박사님께서는 한국종합경제연구 원장님을 하셨고 고려대학교 교수,
또 세한대학교 현재 부총장님으로 계시고 또 한국 IBM 본부장, 정말 그 IBM 본부장은 한국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자리도 해낸 분이십니다.